안녕하세요. 2020년에는 처음 뵙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랑 또 방송 제작하시는 우리 미디어의 분들 전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실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고맙습니다. 작년 말에 민주노총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렸다고 들었는데요. 조합원이 굉장히 많이 드셨다고. 이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되게 민주노총을 강성노조나보다 되게 안 좋게 보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게 되게 신기한데요. 근데 이번 발표도 상담소가 굉장히 많이 바빠지신 건 아닙니까? 네, 작년에 우리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제치고 제1노총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그게 세계적으로 보면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질수록 그 나라의 인권이나 아니면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발전됐다라고 좀 가늠하는 척도로 보기도 해요. 그런 만큼 아마 박근혜 퇴진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좀 성숙되다 보니까 직장 내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노동자 분들의 어떤 의식적인 부분, 고민들이 좀 분출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노총으로 조금 많이 가입을 하셨다고 보아지고요. 그만큼 앞으로도 저희의 일이 많아지겠지만 노동자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는 직장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좀 찾아가는 게 확대될 거라고 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럼 직장 내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네. 오늘도 사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잠시만. 얘를 아무래도 떼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사연은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노동자이시네요. 2017년도 10월부터 근무했습니다. 기본급을 170만 원 받고 상여금을 월 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사하고 2020년이 되었는데도 월급이 한 푼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월 174만 원이 되어서 기본급이 170만 원인 거 문제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본래 분기별로 150만 원씩 나오던 걸 2019년부터는 월 50만 원 주겠다는 걸로 바꾼다면서 2019년 1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전 직원에게 근로계약서 서명을 다시 받게 했습니다. 금액에 손해가 없기도 하고 월마다 주면 좋겠다 싶어서 서명했는데 이게 최저임금 회피하는 꼼수 아닌가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사실 이분 사례 보면 2018년도에 최저임금법이 좀 개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 중에 제가 보기에는 최악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노총에서도 2018년 국회에서 이 최저임금법 개혁할 때 최저임금 힘들게 올려놓은 거 무력화시키는 예다라고 들었던 케이스예요. 그게 현실화돼서 좀 상담이 오셨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분 회사에서 월급 안 올려도 최저임금 위반 아닙니다. 단지 이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 회사가 노동법 자체는 한 2가지 정도 위반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뭘 위반했냐면 첫째, 회사에서는 이제 노동자들한테 매년 말에 최저임금을 이제 우리 회사 최저임금이 얼마다라고 주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법적 조항이 있어요. 이걸 지키지 않은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상여금 지급 시기를 변경을 하면 이게 최저임금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해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편법적으로 개별 근로계약서를 수정 체결하는 걸로 했다라는 거죠. 이게 법 위반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최저임금 위반이 금액적으로 어떻게 아닌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최저임금법을 개혁했을 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이제 산입범위라고 하는데 이거를 매월 지급받는 이제 상여금이나 아니면 복리후생비, 식대나 수당 이런 것들까지 좀 늘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최저임금법 6조 효력 조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최저임금 6조 사항에 보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산입한다고 하면서 그 중에서 상여금은 100분의 25%죠.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7%만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 때문에 2019년부터는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 이분 상황으로 본다면 상여금의 한 50만 원 중에 일부, 그리고 이제 식대로 받았던 15만 원 중에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급여 명세서를 보면 정기 상여금이랑 복리후생비 이거 식대가 있는데 여기서 상여금은 한 7만 원, 그리고 식대는 한 3만 원 정도 이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이 되버려요. 그래서 이분 회사에서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한 게 한 180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이제 2019년 최저임금 174만 원보다 많이 받는 걸로 되어버린 거죠. 중요한 건 이게 이제 2018년도 최저임금이 계약되면서 산입 범위에 상여금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갔으면 최저임금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 계약이 되면서 최저임금이 많아진 걸 무력화됐다는 거고 앞으로도 최저임금이 계속 오른다 하더라도 이게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이분 사례에서 봤을 때에 이걸 주지를 안 했다는 걸 보면 주지를 안 했다는 것과 이제 상여금 지급 시기 변경과 최저임금 연관관계 해설 안 한 거를 뭘로 볼 수 있냐면요. 최저임금법 6조 2에 보면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 특례 규정을 좀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용자가 1개월 초과 주기로 지급했던 상여금은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또 최저임금 28조를 어긴 28조에 따라서 벌금 500만 원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걸로 바꾸는 부분에 취업규칙 자체를 변경하지도 않고 개별 근로계약서로 서명하게 해서 동의를 받은 이게 사실 법망을 피하려고 편법 꽁수를 부린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최저임금 주지 의무라는 부분 이게 좀 생소하게 다 좀 모르세요. 최저임금 11조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에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 대해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11조에 보면 어떻게 노동자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과 시기를 정할지 이제 명시를 좀 하고 있는데 1항에 이 시행령 11조 1항에 보시면 노동자가 받는 최저임금 금액과 포함되지 않는 금액, 그러니까 효력 발생 연원일까지 해가지고 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항에 보시면 딱 시기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 알리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전년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다음 연도에 최저임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노동자에게 알리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또 어떻게 되냐? 최저임금 31조에 따라서 과태료 100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는 것은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절대로 누가 대신해서 찾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노동자의 권리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방송 보신다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